지나간 기회와 지나간 선택 있죠. 이걸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에요. 연애를 여러분 다 하셨죠? 근데 연애를 할 때 가장 좀 비참하고 미련한 사람이 뭐죠? 지나간 사람을 혼자 못 잊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별한 사람을 뭐 그리워한다 이런 내용 정말 애절하죠. 그리고 많은 노래 가사에 등장하는 내용이긴 한데 현실에선 어떤가요? 이게 사랑하다가 헤어졌다 이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이 굉장히 지긋지긋하게 잘 고쳐지지도 않고 짜증나게 하는 어떤 그런 점 때문에 상처를 받고 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상처를 준 사람은 이걸 끝까지 지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만 헤어지고 싶고 다 끝났는데 괜히 상처를 준 사람이 혼자 청승 떨면서 이렇게 더럽게 들러붙는 거죠. 그럴 땐 딴 사람 찾아야지. 사람 잘 안 바뀝니다. 그냥 새로운 사람 각자 찾아 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일단 우리 채널이 무슨 연애 채널이 아니라 경제 채널인데 이런 얘기를 왜 했냐? 이거는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기회가 지나가면은 새로운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이렇게 한번 사이클 지나가면은 또 다음 사이클 오고 또 다음 사이클 오고 또 다음 사이클 오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사이클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과 지나간 기회 그리고 지나간 선택을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로 향했던 내 시선을 미래로 돌려야 후회와 원망 이런 것들로 내 에너지가 갔다면 미래로 에너지를 쏟아야 다음 사이클에서 돈도 벌고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채널에서 함께 이렇게 미래의 기회를 찾아보셔라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저점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으니까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거다. 그래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 아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더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죠.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요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정확한 정답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논리적으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먼저 보고 한번 갈게요. 여기에 있는 파란 선 이거는 기업들의 설비 투자 지표입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건 무슨 소리죠?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막 늘어나요. 그럼 기업들에서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이런 구간이 경기가 회복되고 경기가 성장하는 이런 구간이고, 경기의 정점 구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쭉 올라가던 이런 설비 투자 액수가 정체를 보이죠. 정체를 보이다가 이게 뚝 떨어지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들이 경기가 둔화 또는 침체되는 이런 구간이에요. 그런데 같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란색인데요. 미국의 주식시장 전체 지수예요. 자, 그런데 이게 평소 보던 지수랑 조금 다르죠. 이게 로그 스케일의 차트라 그러는데 과거 지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는 항상 로그 스케일로 봐야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과거에는 지수가 이 100포인트이고 지금 지수가 10,000포인트라고 할게요. 만약에 지수가 5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정말 반토막이 나는 엄청난 대폭락 사건이에요. 하지만 지금 50포인트가 똑같이 빠졌다 그러면은 0.5% 정도 빠지는 아주 그냥 흔한 일이죠. 그래서 로그 지표가 아니라 그냥 수치로 표시되는 일반 차트를 볼 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 보시면 과거 뭐 1980년 부터 2000년 요 사이 보세요. 뭐 주식시장에 등락이 전혀 없죠. 주식 투자하기 참 편한, 그러니까 뭐 슬슬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당시 차트를 확대해 보면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처럼 로그 스케일로 주식시장 지수를 봐야 과거에 2000년 IT 버블 때 주식시장이 얼만큼 빠졌는지, 금융위기 때는 주식시장이 얼만큼 빠졌는지, 뭐 지금은 주식시장이 얼만큼 빠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 차트만 봐도 비교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 때 이때 빠진 거에 뭐 한 절반도 아직 안 내려왔고, 그리고 IT 버블 당시에 빠진 거에도 역시나 절반도 아직 못 내려온, 그러니까 과거에 비교해보면 이게 한참은 더 내려가야지 과거 정도 빠진 거예요. 경기 침체가 크게 왔던 요 시기 정도 빠지려면 더 많이 빠져야 된다 이 소린데, 과거 2001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면은 설비 투자죠. 이게 실물 경제예요. 실물 경제가 뚝 떨어져 내리면서 주식시장도 같이 빠졌죠. 2008년에도 실물 경기가 뚝 떨어져 내리면서 주식시장이 같이 떨어졌는데, 자, 이렇게 실물 경기 침체와
주식시장의 하락이 함께 오는 구간에는 이때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기업의 설비 투자가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실물 경제의 침체 구간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도 감소를 해요. 그리고 당연히 소비도 급감을 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뭐죠? EPS도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로 계산이 되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 시기에는 수요, 생산, 소비 전부 감소하니까 일단 순이익이 크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EPS가 일단 낮아지죠. 그 다음에 이익 전망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PER은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돼요. 앞으로 계속 이익이 증가할 걸 예상했을 때는 PER이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겠다 싶으면 PER이 감소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감소하니까 주식시장이 폭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과연 2022년 현재는 어떤가 보면은 일단 주가는 좀 떨어져 내렸어요. 그런데 실물 경기를 알 수 있는 이 설비 투자를 보면 아직 떨어져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향후에 이 설비 투자 지표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릴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더 많이 떨어져 내릴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죠. 다음으로 미국의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서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위험 구간이라는 걸 알려주는데, 이 파란 선이 경기 선행 지수예요. 자, 그림 보시면은 2000년대 IT 버블 당시에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꺾이고 나서 2001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도 하락을 했죠. 그리고 2006년에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꺾여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 2019년부터 이제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2020년 코로나 터졌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역시나 2022년 초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향후에 경기 침체가 한번 회색선이 한번 만들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지금 저점 매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주식시장은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경제지표라는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기업 설비 투자 지수를 살펴봤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살펴봤는데, 두 지표 모두 어떻습니까? 향후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럴 때는 주식시장도 더 빠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이런 상황이죠. 투자라는 거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작업이죠. 요즘에 뭐 주식한다는 분들 중에 뭐 그것 봐라, 내가 팔라 그랬지,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렇게 잘 맞추시면 그분들이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라 뭐 워렌 버핏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래서 확률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가 절대 안 온다 그러면 지금 저점 매수를 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지표들을 봤을 때 향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더 빠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위험하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지금 저점 매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경기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시점에 이게 올라가는 이런 시점들에서 그때 투자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뭐 굳이 지금이 맨 바닥이다, 최저점이다 생각하고 미리 투자를 했다가 재수없게 경기 침체 오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저점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주식시장이라는 건 또 단기적인 이런 흐름도 봐야 되죠. 몇 달 있다가 매도를 할 거다, 이런 입장은 또 다르죠. 근데 뭐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은 저도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회로를 굴리고 있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이런 주관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간 단기적인 전망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잘 가려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최근에 발표된 이 지표를 보고 설명을 드릴 건데, 근거가 되는 지표들이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우리 채널 이전 영상들 보시면은 경제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단기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려왔어요. 말씀드린 모든 근거들을 또 오늘 다시 또 재탕해서 우려먹으면은 그러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처음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들도 좀 찾아서 봐달라, 이런 의미에 오늘은 그냥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 그대로입니다. 한 주간 미국에서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이 지표가 쭉 올라간다 그러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으니까 뭔가 고용에 문제가 생긴 거고, 떨어지면은 고용이 잘 되니까 경기가 좋은 거죠. 매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뭐 실업률이나 다른 지표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지표를 어떻게 보는지 과거 예시를 보면 되는데, 지난 2001년이죠. IT 버블 당시에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보시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쭉 내려가요. 경기가 좋아지다가 바닥을 찍었어요. 그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다가 뚫어내고 올라갑니다.
일단 뭐 박스권을 형성 안 했다 쳐도 이게 V자로 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이거 대단한 일이 터지겠구나 바로 예상을 하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 자, 그럼 2008년에는 볼까요? 이렇게 뚝 떨어지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진짜 여기에도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2008년 시작되기 전부터 박스권을 깨고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뭔가 대비를 해야 돼요.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이걸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데 최근 8월까지 이게 쭉 올라가다가 다행히 21만 3천 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박스권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거 박스권을 깨는 순간 진짜 위험해지는 순간이니까 뭐 몇 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건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만 봐도 벌써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을 보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단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뛰어 넘어갈 줄 알고 제가 8월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전 영상들 보시면 모니터링 하면서 이게 계속 올라가면 진짜 난리가 날 텐데 큰일입니다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지표라는 거죠. 자, 만약에 고용마저도 이게 계속 올라갔다 그러면은 요번에 인플레이션 지표, 소비자 물가 지표나 PCE 물가 지수 요게 향후에 발표될 지표들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확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확실히 더 빠질 텐데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안정을 찾아준다거나 좀 떨어져 주기만 하면은 역시나 뭐 실업도 좋아지고 물가도 괜찮구나 하면서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요인이 하나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 관련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게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이제 기대, 희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뭐 한번 기도해 봐야죠. 네, 좀 올라주기를.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